안녕하세요, 작가 변진생입니다. 오늘 또 제 교육생께서 명도를 완료하셨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선생님. 감사합니다. 그래요. 우선 여기 위치가 어떻게 돼요? 여기 경기도 광주시 초월읍 대쌍령리. 경기도 광주의 대쌍령리, 비규제 지역에서 제일 핫플레이스가 아닌가 생각이 좀 들어요. 그래서 좋은 지역 잘 낙찰 받아가셨다고 생각이 좀 드는데, 집 얘기하기 전에 우선 선생님 소개 좀 부탁드릴게요. 저는 서울에 거주하고 있는 30대 후반 두 아이의 아빠인 가장이고요. 일은 의사로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닥터! 네. 의사 체계를 사실 잘 몰라요. 의대 졸업하셨으면 다 똑같이 의사지라고 그냥 생각하는 일반 사람이거든요. 좀 궁금했거든요. 단계가 좀 있잖아요. 뭐. 의대가 있고 의학 전문 대학원이 있는데 거기 둘 중에 하나를 졸업하게 되면은 의사 시험을 볼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지고 그 의사 시험을 합격하고 나면 이제 의사 면허증을 받게 됩니다. 그때부터는 이제 의사가 되는 거고. 면허증 갖고 계시는 거고. 네. 그래서 의사 면허를 가지고 있는 의사고요. 그 상태를 저희가 보통 일반의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흔히 알고 계시는 전문과를 하려고 이제 수련을 받죠. 뭐 내과, 외과, 소아과 이런 각 과들의 수련을 받는데, 그 수련을 받기 위해서는 인턴, 수련이라고 불리는 과정 1년이 필요하고요. 그리고 인턴을 할 때는 대학병원에서 보통 하는 거예요. 수련 병원에서 하게 되는데, 수련 병원이 대학병원일 수도 있고 대학병원은 아니지만 좀 규모가 있는 2차 병원일 수도 있습니다. 선생님도? 네, 저는 대학병원에서 수련을 받았고요. 그러니까 인턴 1년을 하고 그다음에 레지던트 기간이 과에 따라서 3년 또는 4년, 레지던트 또는 전공이라고 불리는 기간을 거치게 되고, 그 레지던트 기간을 종료하고 나면 그 레지던트 과정 하시면서 선생님도 전공의가 정해진 거예요? 전공의를 들어갈 때 자신의 전공을 정해서 들어가는 겁니다. 그렇구나. 네, 그래서 뭐 내과 전공의, 외과 전공의,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응급의학을 전공을 했는데, 그러면 응급실에 계시는 거예요? 또 이제 응급실에 오는 응급 환자를 보는 과입니다. 응급의학과 전공의 과정을 4년을 수료를 했고, 그거를 끝내고 나면은 전문의 시험을 볼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집니다. 시험을 합격하면 이제 그 과의 전문의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응급의학과 전문의입니다. 아니, 이렇게 공부도 많이 하시고 제가 알기로는 돈도 엄청나게 많이 버시는 분이 이런 빌라를 또 선생님하고 나는 되게 안 어울린다고 생각을, 좀 이미지랑 잘 안 맞는다고 생각을 좀 가졌었거든요. 그런가요? 어떻게 이런 분이 이 빌라 투자를 또 한다고 하셨는지 그 사연도 좀 궁금하다고 생각이 좀 들어요. 저는 사실 이거 수업 처음에 만들 때 저같이 조그만 회사 다니면서 월급밖에 답이 없는 사람, 빡빡한 사람들만 올 거라고 생각했는데, 난 선생님 같은 분이 오셨을 때 진짜 깜짝 놀랐거든요. 그거는 조금 이따가 한번 여쭤볼게요. 전문의로 병원에서 일을 하고 계시는 거고. 2022년 봄, 여름 이제 왔다 갔다 할 즈음, 막 더워지려고 할 즈음에 수업을 그때 들었었고, 개인 수업 신청해가지고 스케줄상 이렇게 주말에 시간 빼는 게 좀 어려워가지고 개인 수업 신청해서 들었었고, 그러고 나서 입찰을 시작했죠. 첫 번째 입찰은 수업 도중에 들어갔었고 11번째 입찰만에 제가 성공을 했는데, 기간은 한 2달 반, 2달 정도 걸렸던 것 같아요. 저도 되게 기억나는 게, 이 목소리에서도 느껴지시겠지만 모범생 모범생이 있을 거 아니야, 당연히. 제가 느껴진 게, 제가 하시라고 한 대로 너무나도 훌륭하게 잘했거든요. 근데 한 8번, 9번 막 폐차를 했을 때 약간의 컴플레인이 있었어요. 선생님 이거 되는 거냐? 불편한 마음이 전 조금 있었을 것 같아요. 왜냐면 맨날 꼴등하니까. 맞아요. 학교에서 맨날 1등 하던 사람이 경매에서 맨날 꼴등하니까 자존심도 좀, 이게 자존심 약간 걸리는 부분이 저는 있다고 생각이 좀 들었어요. 이런 거 그냥 현금으로 주고 살 수 있는데 마음도 조금. 네, 그건 아닌데, 처음에 제가 마지막 수업 때 이제 식사하면서 물어봤던 게, 수익률에 맞춰서 입찰가를 올리는 거를 해야 되는 거냐, 아니면 거의 원래 작전대로 최저가의 근방에서만 계속 입찰을 해야 되는 거냐라고 했을 때, 제가 약간 그게 헷갈려가지고 마지막에 한번 더 질문을 드렸었는데, 작가님께서 최소한 10번은 그래도 최저가에서 해봐라. 아무 생각 없이, 요새 말로 무지성으로 해봐라. 그래, 10번까지는 해보겠다 해서 10번이 딱 되고 나서 말씀드렸어요. 10번 했습니다. 기억이 납니다. 딱 올리겠다고 생각하고 나서 딱 바로 된 거죠. 그러니까 진짜 웃기게도 11번째 했을 때 단독이었습니다. 이게 첫 번째 물건이잖아요. 단독으로 들어올 물건이 아니었고, 이게 사모님이 받으셨던 거. 낙찰 받았을 때 좀 어땠어요? 선생님도 폐차를 그럼 많이 했던 거 아니야?
아무 생각 없이 이 법이나 부동산에서 원래 안 무지한 사람이라서 트렌드로만 했는데 저 혼자 그 앞에 서서 두려운 면도 나는 있었을 것 같아. 왜냐면 맨날 여러 명 들어왔을 건데 이거는 혼자 들어왔잖아. 네, 그래서 그냥 얼떨결에 남편이 뭐 알아서 잘했겠지. 그 단독이라는 말을 딱 들었을 때 네. 입찰자 숫자를 먼저 불러줬을 거예요. 단독이라는 말 들었을 때 작가님의 그 말씀이 떠오르더라고요. 두려움, 문제 있는 건가? 아 그렇죠. 네. 찜찜해. 네. 괜히. 왜 이걸 아무도 안 들어왔지? 그러니까 이렇게 좋은 집. 네. 연식도 괜찮았고 위치도 나쁜 데가 아니란 말이야. 이걸 왜 안 들어왔지? 순간 두려움이 막 엄습해 오면서 당장 작가님께 연락드렸죠. 맞아요. 이거 괜찮은 건가요? 괜찮다 말씀은 드렸지만 사실 뭐 저도 모르죠. 단독 낙찰로 광주에 낙찰을 받은 거고 어저께 네, 어제 또 단독으로 또 단독으로 또 저희 아내분께서 받아오셨죠. 입찰하시는 비율이 선생님이 한 7대3 정도? 선생님이 7번을 가실 때 선생님 갈 때는 맨날 배차. 맨날 폐차라고 택도 없이 그리고 사모님이 한 3번 가셨는데 2개를 낙찰받은 거가 아 역시 결혼을 잘해야 되는구나 생각도 되게 드는 것 같습니다. 복을 불러와주는 맞아요. 고마운 아내입니다. 선생님은 도대체 부족한 게 무엇일까? 라는 생각까지도 느껴지는데 감사합니다. 선생님에 관해서는 조금 이따 얘기 나눠보고 우선 집 한번 봤는데 집이 좀 난리가 났어요. 샤시가 다 빠져 있어. 이게 상황이 원래 정보지에 따르면은 그러니까 네. 채무자분이 있고 그 네. 채무자의 동생분이 여기 거주를 하셨는데 무상 거주 확인서를 은행에 제출한 상태였고 근저당 앞에 전입이 찍혀 있는데 빨간색으로 대항력 있는 미상인 임차인 찍혀 있던 거예요. 네. 어쩌면 사람들이 봤을 때 이 사람을 인수해야 되는 물건이니까 유찰이 상대적으로 많이 될 확률이 있었던 네. 물건이네요. 이게 제가 보고 있는 유료 네. 정보지에는 대항력 있는 임차인이라고 빨갛게 찍혀 있었고 무상 거주 확인서 거기까지는 적어져 있었는데 또 다른 이건 어떻게 알게 됐냐면 이제 물건의 대출을 상담받으면서 법무사님이 보는 또 그 경매지에는 아예 전입이 다 빠져 있다. 나중에 아마 중간에 빼신 것 같아요. 그럴 때가 가끔 네. 있어요. 그래서 유료 사이트도 두세 개 같이 보면 더 보이는 게 있더라고요. 역시 비싼 게 값을 그러니까요. 한다는 생각도 저도 가끔 들어요. 대출 상담하다 보니까 전입된 사람이 있는데 무상거주 확인서가 있어서 제가 그걸 받아와서 제출하려고 한다 했더니 무슨 소리냐, 전입된 사람이 없는데 귀찮은 일을 덜어서 좋긴 한데 약간 네. 당황했었죠. 입찰하기 전에는 무상거주 확인서가 제출이 된 거는 네. 확인하셨으니까 대항력 있는 미상인 임차인에 대해서는 이거는 그렇게 신경은 안 써도 되겠다 라고 생각하고 입찰을 하셨던 거고 네. 채무자의 동생? 네, 동생분. 동생이 산다는 정보는 그 전에 미리 파악은 했었는데 네. 낙찰 받고 왔더니 놓고 했는데 안 계셔서 번호 남기고 갔고 연락이 없으셔서 일주일 동안 다시 한번 와서 연락처를 남기고 가니까 그 주 일요일에 오후에 갑자기 연락이 오셨어요. 다행이다. 어쨌든 연락을 해주셨으니까. 그럼요. 네. 연락처를 알게 된 거잖아요. 그러면 명도는 절반 끝난 거예요. 연락 안 돼서 애먹는 사람들 되게 많거든요. 채무자든 아니면 여기 세입자든 연락을 잘 안 줘요. 저도 반대로 한번 생각해 봤을 때 겁나거든요. 경매에 대해서 잘 모르는데 낙찰자는 왠지 경매에 대해서 잘할 것 같은, 선생님이 처음 낙찰인지 모를 거란 말이에요. 그렇죠. 그럼 이 사람 절차에 대해서도 잘할 것 같으니까 두려워서 연락을 잘 안 하는 경향이 훨씬 많더라고요. 네, 그때 아이들하고 박물관에 있으셨는데 아. 너무 당황해가지고 전화를 딱 받았는데 되게 떨리는 목소리로 무슨 말인지 기억도 잘 안 나요. 병원에서 응급 환자 왔다고 하는 그 전화보다 더 떨렸다는 느낌도 환자 보는 게 낫죠. 역시 처음 경험이 중요하구나라는 생각도 되게 들어요. 이런 경험을 너무 오랜만에, 그러니까 내가 모르는 분야에 모르는 일을 하는 경험이 너무 오랜만이라서 힘들더라고요. 그렇죠. 그러니까 나는 제 나이 또래 선생님이긴 한데 나이대를 떠나서 젊다라고 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고 생각이 좀 드냐면 어쩌면 선생님 직군에 있으신 분들은 굳이 다른 거를 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기존에 하던 일을 하는 게 제일 편하고 하시는 일이 제 선입관에서는 안정적이고 안전하다고 생각하는, 그리고 모두가 꿈꾸고 가고 싶어도 갈 수 없는 길인데 그거 그냥 하면 되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선생님 생각해도 좀 남편 좀 특이하지 않아요? 새로운 거 하는 그래? 게 왜냐면 이게 안정성이 언제 없을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난 선생님 보고 또 생각한 게 뭐냐면 역시 있는 사람들이 더 지독하구나. 세상에 안정감이 없으니까. 그게 나는 깨인 사람이고 열린 사람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게 젊은 사람이라는 생각이 저는 좀 들고요. 그래서 선생님한테도 그거를 많이 배우게 된 것 같아요. 이런 사람들이 이렇게 열심히 하는데 난 진짜 열심히 살아야겠다. 지금도 작가님 유튜브를 네. 정주행 중인데 정주행하기가 쉽지 않죠. 정말 힘들게 정주행하고 있는데 수강생들 분들 중에서 열심히 안 사시는 분이 없더라고요. 맞아요.
너무 다들 열심히 사시고 어떻게 보면 소득도 저보다 더 높아 보이시는 얘기 맞아, 들었을 맞아, 때는 맞아. 네. 돈 잘 버시는 분이 있어요. 자산이 뭐 세 자리 억대 이런 분도 그런 거 반지하 있어요. 가시고 그거 보면서 아 이거 아, 저 정도는 그런- 해도 되겠다. 그런 상대적인 위안도 저는 조금 있는 것 같아요. 네. 그거를 선생님도 좀 느끼실지 모르겠는데 저도 느껴요. 저는 한편으로 선생님도 제가 있으니까 진행한 부분도 분명히 있을 건데 그럼요. 반대로 나도 선생님이 또 하니까 편안해지는 게 좀 있어요. 나도 잘 가고 있구나를 상대적으로 느끼는 게 분명히 있어요. 역시 볼 줄 아시는 분이구나. 스스로 위안을 하는 거죠. 조금이라도 그럴 수 있으면 다행이네요. 아유 진심이에요. 아유 진심이에요. 그래서 이 채무자 동생분 박물관에 계실 때 전화. 전화 받고 네. 막 떨리는 목소리로 앞으로 일정이 뭐 예를 들어서 뭐 매각 허가, 잔금 납부, 배당 이것까지 일정이 이 정도 된다. 혹시라도 여기 계속 거주하실 생각이 있으신지 어느 정도 생각하고 계시냐 저한테 물어보시더라고요. 뭐 월세를 대충 말씀드렸더니 나가야지 하시더라고요. 네. 한 연령대는 채무자 형님께서 네. 연령대가 작은 아버님 정도 되지 않을까. 네네. 50 중반 60대 이 정도. 네. 잔금 납부가 되면 이제 소유권이 넘어간다. 그때까지 나가라 이렇게 아니라 그 정도 된다. 언제쯤 나갈 생각을 하고 계시냐 그랬더니 되게 말을 흘리는 스타일이셨어요. 나가야지. 일단 반말이셨어요. 아 예. 일단은 굳이 밀어붙여가지고 감정 상하게 할 건 없으니까 그냥 여러 번 연락드릴 생각으로 한 일주일 뒤에 또 이제 연락을 드렸는데 일단 잔금 납부하고 얘기하자고 약간 귀찮아하시는 느낌이 나서 저도 이제 어쨌든 잔금 납부를 해야 제가 여기에 대해서 좀 소유권 주장할 수 있으니까 점유자가 그런 얘기하면 우리 낙찰자들은 할 말이 없어요. 네 맞아요. 맞거든. 맞아요. 내 집은 아직 아니니까. 여기 있는 쓰레기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분도 네. 건축 쪽에서 일을 하시는 분이거든요. 그렇구나. 외장재 약간 이런 거 다루시는 것 같아요. 건축 자재도 좀 널브러져 있고 그래서 조금 아시는 것 같아요. 저 기다리면서 조사를 좀 해보셨나 봐요. 아니, 뒷조사. 그- 그런 거 잘하시잖아요. 예? 제가요? 동생분의 전화를 걸면 컬러링이 나오는데 근데 그 네. 업체 소개가 나와요. 컬러링이. 거기서 알게 됐어요. 그분은 나가신다라고 얘기하니까 집 명도하는데 그렇게 부딪히면 덜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은 좀 들어요. 근데 연락을 자주 안 했으니까 사실 네네. 부딪힐 일도 없고 서로 뭔가를 밀어붙이려고 서로 둘 다 하진 않았거든요. 네. 일단은 나가시는 분도 이사비에 대해서 한 번도 말씀하신 적이 없고 저도 꺼낸 적은 없고 그냥 날짜에 대해서만 얘기를 하다가 이제 잔금 납부하고 다시 연락을 드리니까 까지 나가겠다 말씀하시더라고요. 알겠다. 또 연락 안 하다가 한 일주일 전쯤에 다시 또 연락드렸죠. 나가시기 한 일주일 전에 연락을 드렸더니 잘 받으시던가요? 그때 또 연락 안 된 사람 되게 많거든요. 마지막 날 빼고는 다 잘 됐어요. 연락은. 마지막 날이라는 거는 이사 당일. 언제 나가셨는지 잘 모르겠어요. 20일쯤에 한번 날을 잡아셨다가 연락드리니까 그날은 좀 어렵다. 말일로 바꿨어요. 그럼 나가기로 하고 약속 잡고 그 시간 맞춰서 왔는데 그때부터 연락이 안 됐어요. 마음이 좀 불편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네네네. 드네요. 선생님 원래 되게 계획적인 사람이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계획대로 이게 다 돼야 되는데 계획대로 안 되면 그때 그런 사람들이 스트레스를 엄청 받더라고. 맞아요. 사실 너무 믿지 않잖아요. 사람을. 그렇죠. 네. 그럼. 그래서 오늘 안 될 수도 있다라는 생각은 가지고 그건 좀 열어두신 네네네. 거예요. 사람이 안 그렇죠. 좋은 게 아니라 상황이 맞아요. 안 좋으니까. 맞습니다. 그래서 안 될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하고 네. 왔는데 연락이 안 되니까 그래 그러면 어차피 강제 집행이겠구나 라고 돌아서려는 순간 집에 창문을 보게 된 거죠. 그때 오셨구나. 여기 와서 전화를 드렸거든요. 집에 딱 창문을 보니까 창문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선생님이 영상이랑 사진도 보여주셨는데 샤시가 지금 그래도 하나씩은 다 달아놓은 네, 거예요. 일중창을 다 달아놨죠. 원래 모습은 샤시가 아예 다 탈거가 돼 있는 상태였고 네, 사실 이제 날씨가 점점 추워지고 있으니까 네, 이 상태로 두면은 다 동파가 될 것 같아요. 네. 집이 망가지는 것에 대한 두려움. 밖에서 살짝 보이는데 집 안이 깨끗한 거예요. 근데 그러니까 약간 더 조바심이 나더라고요. 여기 맞아요, 망가지면 맞아요. 안 되는데. 이사는 언제 하셨는지 모르겠는데 마지막 날 연락했더니 집 앞에서 집을 살짝 보니까 이 상태여서 다급했을 것 같아요. 네, 굉장히 다급했고 네.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네. 그날이 제가 주말이었는데 지금 상황에서 제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다는 생각이 들었던 거죠. 이거를 내가 뭐 우수관 타고 들어올 수 있는 것도 아니고 2층인데 그런 생각도 하셨구나. 잠깐 생각했어요. 잠깐. 그런 생각 들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탑층이면 네. 아예 생각도 안 했을 텐데 2층이라서 2층이니까 이거 한번 해볼 법도 할 것 같은데. 네. 잠깐 생각하다가 내가 다치면 이게 무슨 소용인가. 잘하셨습니다. 네, 그래서 결국엔 강제 집행 말고는 답이 없는데 이게 찜찜한 상태로 집으로 이제 출발을 했었죠. 집으로 가시다가 그때쯤 선생님 연락 온 게 있어서 네. 봤더니 이 상태다 하고 뭐 가신다 이런 얘기를 하셔서 좀 조심스러운 얘기긴 한데 선생님한테도 이거는
부동산 안에서는 응급 상황이다. 응급 상황인 거잖아. 동파될 수도 네. 있는데 제가 조심스럽게 의견을 드린 게 그렇다면 절차대로도 진행은 따로 하고 열쇠 아저씨를 섭외해서 문을 따는 건 어떨까 또 네. 좀 의견을 드렸던 것 같아요. 네. 나라면 그렇게 좀 하는 것도 좋을 것 같은데 선생님 원리 원칙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법과 기준을 준수하는 사람한테 이런 말씀 드리는 것도 조심스럽긴 했거든요. 그 상황이 딱 됐을 때 밖에서 누가 봐도 샤시가 다 열려 있었고 그거를 보는 순간 저게 내가 이런 행동을 할 수 있는 근거를 준다고 좀 생각이 들었어요. 네. 그래서 증거 확보는 잘 해놓은 네, 거잖아요. 밖에서 촬영하고 개문하는 순간 들어와서 샤시 다 열려 있는 거 다 촬영하고 네. 그래서 뭔가 나중에 일이 생겨도 내가 크게 문제될 일은 없겠다라고 생각은 했어요. 그 상황이라면 그렇게 행동하는 게 저는 더 현명한 선택이 아니었을까 생각 좀 들어요. 그 상황에서 그런 선택지가 있다는 것조차 모르다가 이제 작가님께 그 말씀 듣고 나니까 이게 근거가 있는 행동이겠구나라는 생각이 드니까 맞아요. 그냥 진행을 했었죠. 그래서 개문을 하고 들어오니까 이 상태였던 거죠. 네, 이 상태였습니다. 샤시만 뜯어져 있는. 맞아요. 그래서 이 동파를 방지하기 위해서 창 하나씩만. 네. 그래도 선생님 이거 잘 못할 것 같은데 잘 달았어요. 가운데 창 이거 좀 무거울 것 같아. 이것도 했어요? 이거는 달려 있었어요. 다행이다. 네, 다는 아니고 이거 힘들 것 같거든요. 저기 안쪽 방에 약간 넓은 창이 좀 많이 네. 무겁더라고요. 그거 할 때 다는 방법은 유튜브 찾아봐가지고 이렇게 다는 거구나. 이중창이라서 창 4개에 방충망까지 5개를 달아야 되는데 네. 제대로 하려면 네. 근데 바깥쪽을 제가 한번 처음에 해보려고 하다가 이러다 떨어지겠다라는 생각이 창이 떨어지든 제가 떨어지든 둘 중에 하나는 떨어지겠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잘하셨어요. 안쪽만 달아야지 욕심 부리지 말자. 맞아요. 욕심 부리다가 항상 사고 나는 네. 거니까. 안쪽 창 한 짝씩 달아가지고 방풍만 할 수 있게. 잘하셨습니다. 네. 그 말씀에서 좀 느껴진 게 자기 자신을 되게 잘 아시는구나. 내가 이 몸 쓰는 건 좀 잘 못하는 걸 잘 파악하고 계시네. 네, 그럼요. 이건 뭐 선생님이어서 그런 게 아니고 저여도 손을 안 댔을 것 같아요. 똑같이 해놨을 것 같아요. 네, 우리 건강하게 오래 살아야 되는데 그럼요. 괜히 이거 하다가 다치고 이러면 하는 의미가 또 사라지지 않을까. 다음날 하루 종일 아프더라고요. 그렇게 명도는 된 건데 선생님 추후 절차는 그래도 찜찜한 부분이 있으니까 절차대로 집행은 좀 네. 진행을 할 예정인 거고 네. 집행 신청하면서 최대한 강제 집행 통한 게 아니고 계고에서 인도 처리를 받는 방향으로 유도해서 의견을 드려봐도 좋을 것 같네요. 네. 선생님 말씀드리면서 의사 면허증 이렇게 살짝 보여주면 설득이 될 거예요. 그런가요? 이게 농담이 아니고 저는 그런 자격증이 주는 권위감 같은 게 좀 있는 것 같아요. 가운 입고 가시고 그럼 또 그렇게 명도 완료 잘 한 거고 이 영상 나올 때는 당연히 그 절차는 밟아서 명도 완료될 것 같고 집 한번 살펴봤는데 샤시가 빠져 있어서 그런 거지 그리고 짐이 좀 널브러져 있어서 그런 거지 집은 너무 좋아요. 네, 손은 하나도 될 거는 없을 것 같아요. 저희 집보다 더 좋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완전 새 집이니까. 네. 그리고 아까 샤시 쪽도 이렇게 전면 창을 봤는데 한 7, 8년 된 거잖아요. 8년 됐습니다. 8년 된 건데 샤시 사이에 물 들어오는 경우가 되게 많은데 여기는 항상 하자가 많거든요. 근데 네. 되게 깨끗해요. 저 에어컨 물 배관 빠지는 거 저 자국밖에 없으니까. 네. 그래서 여기는 도배만. 그리고 도배하고 이게 또 무거운 짐들이 아니니까 부탁을 한번 더 드려보고 도배 사장님들이 멀티플레이어들이 많아요. 타일 떨어지고 이런 것도 해주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도배 사장님한테 쓰레기랑 저 샤시도 부탁을 드려봐도 좋을 것 같아요. 오셨을 때 뭐든지 부탁해서 추가금 좀만 더 해주시면 가능하면. 샤시 하시는 분을 부르면 그분들도 인건비가 비싸니까. 그러니까요. 저도 이쪽에 소개시켜드릴 분이 있으니까 네. 그분한테도 한번 말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도배도 천장은 안 해도 될 것 같고 네. 벽만 하면 될 것 같고. 이건 지금 실크로 돼 있잖아요. 아. 그래서 제가 조금 아깝다고 한 건데 음. 훼손된 게 있으니까 저는 주로 합지. 합지도 소폭으로 네, 소폭으로. 사람들 잘 모르니까 전문가 아니면 겉으로 봤을 때 깨끗한 게 깨끗한, 저는 네. 제일 좋은 것 같고 이거 질문도 좀 많이 하시는데 뭐 색깔은 이 색깔이랑 비슷한 걸로 하면 좋을 것 같아요. 너무 흰색으로 하면 깨끗하니까. 맞습니다. 역시 기본이 되어 계십니다. 귀찮은 거 싫어해서 한 번 바꾸면 잘 안 바꾸고. 저기 화장실 같은 경우도 문도 아예 탈거가 좀 돼 있긴 한데 네. 저것도 도배 사장님한테 한번 가능하시면 다. 네, 20만 원 더 드리더라도 네. 그게 훨씬 나을 거라고 생각이 좀 들어요. 이런 거 좀 치워주시면 또 보는 느낌이 다를 건데 보고 나서 생각은 하겠지만 청소도 좀 안 맡길 것 같다는 생각도 들거든요. 이런 막 때 같은 것들은 그렇게 중요한 부분은 아니어서 세입자 들어올 때 청소를 보통 세입자가 하는 거니까 그분한테 하는 거다라는 식으로 집 내놓는 걸 먼저 해도 될 것 같아요. 입주 청소 수준의 청소가 필요한 것 같진 않아요. 지금 봐도. 내가 들어와서 생활할 집은 아니니까. 제가
투자 물건하고 임대 물건하고 좀 분리해서 그런 경향이 좀 있으니까 네. 최근에 어떤 댓글에서 뭐 그런 얘기도 좀 본 것 같아요. 저 사람은 자기 살 집 아니라고 대충 해놓는다. 그래서 그거 뭐 또 맞는 얘기니까. 저희 반지들이 갖고 있는 철학이 비용을 아껴서 임대료를 싸게 준다 맞아요. 그러는 거잖아요. 그것도 임차인의 굉장히 이득이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맞습니다. 역시 제 마음을 너무 잘 알아주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심전심이죠. 고맙습니다. 집 올릴 때는 부동산도 내놓는데 직거래도 내놓고 제가 그 올릴 때도 한번 그 샘플이랑 양식을 드릴 테니까 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경기도 광주 초월읍의 대쌍영리 연식이 2014년 엘리베이터 없는 2층 우리한테는 이 정도면 거의 신축급이죠. 네. 신축 지상층 빌라고 이게 전용 면적이 10.3평입니다. 한 11평 되는 거고 네. 방은 2개 낙찰 가격 한번 여쭤봐도 될까요? 네, 108880000 1억 888만 원. 네. 그날의 행운의 숫자는 8. 네. 그 행운의 숫자는 사모님이 정하셨나요? 아니요, 그건 제가 했습니다. 아 선생님은 오로지 입찰만 그저 대리인 가라고 하면 바로 가고 네. 일당은 좀 주시던가요? 말로 아 1억 888만 8천 원 8만 원. 네. 선생님은 지금 주택이 있잖아요 유주택자고 네. 대출도 잘 받았나요? 네, 대출은 8,700만 원. 8,700 그럼 한 80% 받은 거죠? 네, 맞습니다. 낙찰가 대비 80% 받은 거고 대출 알아보면서도 스트레스가 꽤 있었어 아, 그랬죠. 대출 조건은 좀 어땠어요? 금리가 4점 중반대 4점 중반? 때는 아 막 그래도 오르기 시작하기 전에 딱 변동돼서 나중에 올라가겠지만 선생님 지금 되게 비쌀 거예요 놀랄 정도로 네, 저가 갖고 있는 다른 대출 금리가 네. 거의 7 되니까요. 그래서 한 4% 중반대 이 영상 올라갈 땐 금리가 좀 올라가긴 네네네. 했겠지만 그만큼 월세도 올랐다 네. 라는 걸로 위안을 또 삼으면 될 것 같아요 이 영상이 올라올 땐 선생님 이미 월세를 받고 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도 의심치 않습니다. 집 컨디션도 너무 좋고 해서 가격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좀 높여서 한번 진행을 해봐도 네.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아까 여쭤본 것 중에 대출 받을 때 약간의 스트레스와 시행착오가 좀 있었다 네. 어떤 부분이었나요? 인천 쪽에 법무사 쪽에서 진행을 했었는데 직장에서 퇴근이 6시고 중랑구 쪽에 제가 직장이 있어서 네네. 인천까지 가는 데만 2시간 정도 걸렸어요. 겨우 가서 주차할 데도 없어가지고 진짜 정말 힘들게 가서 자설을 하고 왔는데 자설을 하고 실행을 너무 늦게 하면 리스크가 여러 개가 생기잖아요. 그렇죠. 혹시 마지막 날 했는데 안 나온다. 이럴 수도 있으니까. 선생님 아무리 신용 높고 소득이 이렇게 좋은 사람도 그런 리스크가 있죠. 정부 정책은 아무도 못 이기니까요. 맞습니다. 네, 대출이 실행 안 될 리스크, 법무 비용을 달라는 대로 줘야 될 리스크 이제 그런 걸 생각을 해서 사실은 바로 실행해달라라고 했는데 약속한 날이 이틀 뒤가 됐는데도 연락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전화를 해보니까 잔금 기일 거의 마지막 즈음에 이제 자기들이 일정을 잡아놨다라고 얘기를 하는 그래요? 거예요. 그래서 너무나 화가 나가지고 아 네. 이거는 화 잘 안 내는 사람인데. 최대한 가려서 내려고는 하는데 아 이거는 안 되겠다라고 해서 일정을 다 당겨달라고 되게 화를 많이 냈고 일정을 당겨주시긴 했어요. 그리고 바로 견적서를 받아봤는데 네. 선생님 말씀하신 것 중에 법무사, 대출 상담사분들이 항상 영업을 하는 스타일이 비용을 공개를 안 하잖아요. 그쵸. 잔금 내일인데 오늘 딱 견적서를 줘서 못 바꾸게 만드는 네. 그거를 좀 파악을 하고 선생님은 잔금 마감일에 하는 게 아니고 조금 여유 있게 그랬더니 그때 내역서를 딱 받은 네. 거네요. 비용 내역서를 받는 순간 아 정말 분노가 2배로 치밀어 올랐죠. 선생님처럼 돈 잘 버시는 분도 얘네 진짜 돈 날로 먹는구나 이런 생각이 들게 비용을 막 네, 너무 심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선생님 생각보다 그때 한 100만 원 정도 이상 거의 100만 원 넘게 나왔어요. 네. 제가 뭐 업계 최저가를 바라는 것도 아니고 맞아. 네이버 최저가 쇼핑하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맞습니다. 그거를 바라고 한 건 아닌데 이건 좀 너무했다라는 수준이라서 네. 작가님께 보내드리고 작가님도 그러셨어요. 여기 어디예요? 저한테 물어보신 게 그거였어요. 여기 어디예요? 그런 데가 있더라고요. 네. 약간 눈탱이라고 하는 이 시장을 좀 잘 모르니까 좀 감춰져 있는 경향이 좀 있잖아요. 잘 그러니까요. 노출을 안 하니까. 그래서 선생님은 홀드를 하고 다른 네. 대출을 그때부터 급하게 알아보기 시작했죠. 아. 다른 데를 알아봐서 그때도 이미 늦었던 시기라서 네. 많이 다운시킬 수는 없었지만 그래도 금액 차이가 50만, 60만 원 정도 차이가 났어요. 그러니까 바로 법무사 바꿔서 다른 쪽으로 네, 뭐 최저가는 아니지만 합리적인 수준에서 네, 이 정도는 낼 수 있다. 기분 좋게 잔금 납부까지 하신 거고 대출 금리는 3% 중반이면 훌륭하지 않나 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그러면 선생님에 관해서 여쭤볼게요. 병원에서 근무하신 거는
거는 거의 뭐 한 10년 정도 되신 거네요. 다 그 네. 인턴이랑 다 과정을 겪은 네. 거면. 저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의사랑 얘기하는 거는 거의 처음이에요. 내가 진료받으러 갈 때 아니면 그러면 그냥 의사들은 돈 잘 번다 이 정도만 알고 있었지 도대체 얼마를 버는 건가 이렇게 개인적으로 좀 얘기를 해주셨는데 연봉으로서 그 연봉을 들어본 건 처음이었어요. 진짜 와 이래서 더 의사가 되고 싶어 하는구나 라는 생각도 갖긴 했거든요. 대기업의 임원 수준 이상을 받는다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근데 선생님 그때 말씀하신 게 나는 많이 받는 거 아닌데요? 말씀을 좀 하셔가지고 왜냐면 근무 여건이랑 전보다 되게 좋아지신 거라고. 정확히 말하면 근무 시간이 많이 줄었다. 네, 저희 과의 특성인데 이제 응급실을 운영을 하려다 보면 필연적으로 야간 근무가 동반이 될 수밖에 없고 야간 근무를 하는 대신에 이제 노동 시간은 좀 다른 분들에 비해서 좀 짧은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상대적으로 보기에는 이제 노동 시간에 비해서는 월급이 많은 것처럼 보일 수 있는데 그 안에 이제 야간 교대 노동자라는 그런 고충이 좀 있긴 하죠. 선생님도 고충이 있군요. 그럼요. 그럼요. 그렇게 선망하는 직업을 갖고 계시는데 웬만한 전문직보다 괜찮은 업무 환경과 보수를 받고 계신다고 생각하는데 왜 하는 거예요? 나는 이해가 좀 안 가네.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는데 네네네. 일단 첫 번째는 제 집 마련을 할 때 마음고생을 되게 많이 했었어요 처음에. 그래요? 그럼 선생님 좀 부모님 도움을 덜 받은 편이네. 자력이라고 하기엔 조금 그렇고 친척분들로부터 돈을 빌렸죠. 정말 연글. 돈을 받은 건 아니네. 네. 그러면 저희 가족을 모두 다 끌었죠. 이쪽 가족, 저쪽 그러면 차용만 좀 네. 하시는 거였구나. 네. 아버님 집 저장 잡고 빌리고 친척분들 가지고 계시던 돈 이렇게 빌리고 정말 연글에 연글. 모든 걸 다 끌어모았네요. 그때가 문재인 정부 네. 중후반기 전문직들 신용대출을 막겠다라고 막 하려고 이제 발표를 하고 시행되기 전이었거든요. 저 입장에서는 그 전문직 신용대출이 막히는 순간 저도 이제 아예 끝나겠구나라고 생각을 해서 그때 집을 사야겠다라고 결심을 하고 네. 사기까지 2주 정도 걸렸던 것 같아요. 그때쯤에 결혼하실 때였나 봐요. 아니요, 결혼하고 하고 나서? 네네네. 그러면 원래 주거 형태가 전세. 전세로 사시다가 네. 갑자기 그 신용대출이 준다. 전문직에 한해서 저도 들은 것 같긴 하거든요. 네네. 그 한도가 준다라고 하니까 그 전에는 나는 집 대출 받아서 내 소득도 어느 정도 되니까 난 살 수 있어 라는 그 마음도 있었기 때문에 좀 전세로 계셨다는 생각 조금 드네요. 그런 생각이었죠. 나이브한. 저축을 해서 모은 다음에 살 수 있을 거야. 그랬었죠. 선생님 정도 버시면 그런 생각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2, 3개월에 한 1억 정도씩 벌잖아요. 네? 그런 농담입니다. 월급쟁이들보다는 수입이 높으니까 그런 생각을, 그런 마음을 가질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제가 월급이 다른 분들에 비해서 조금 많아서 그런 생각을 가졌던 게 아니라 그 방법밖에는 몰랐으니까. 저희 부모님도 그렇게 집을 사셨었고 그렇죠. 그게 정도라고 생각을 했고 맞아요. 그 방법밖에 모르는데 중간에 집값이 정부 때마다 뭐 좀 다르긴 하지만 네. 한 번씩 이렇게 펌핑이 되게 심하게 그렇죠, 된다는 그렇죠. 때가 있었잖아요. 그렇죠. 그걸 보면서 이게 이래도 되는 건가? 맞아요. 제가 이렇게 해서 진짜 집을 살 수 있는 건가? 로버트 기요사키의 두 가지 아빠 중 가난한 아빠로 가는 건가? 그런 생각도 들었겠다. 부자 아빠, 가난한 아빠의 가난한 아빠가 사실 가난하지 않잖아요. 그쵸. 주 의회 의원 뭐 이런 데까지 가셨던 분인 건데 방향이 이제 그쪽으로 가는 건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 이 얘기는 제가 실제로 제 친구한테 했던 얘기예요. 내가 지금 그쪽으로 가고 있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든다. 제 친구한테 그게 말했던 게 그 집을 샀던 사기 한 2개월, 3개월 전이었고 그리고 문재인 정부의 그 마지막 그 신용대출 그 얘기 나오자마자 이거는 이때 아니면 안 되겠다. 거의 뭐 떠밀려서 샀다는 느낌이었어요. 지금으로부터 딱 2년 전. 신용대출과 가족분들, 친척분들 돈도 이렇게 차용을 하고 좀 해서 전세까지 껴가지고 갭 투자를 한 거네. 서울 그쵸. 아파트에 갭투기꾼이죠. 한 몫을 하셨네요. 네. 그리고 선생님은 계속 네. 전세로 거주하는 거고 네. 집을 또 샀으니까 그럼 그때는 투자 생각을 좀 덜 했다는 생각이 좀 들거든요. 네, 그때는 뭐 일단 실거주할 집이 필요했으니까 안정적으로 있을 집이 필요했으니까 그걸 하고 나서 이제 그럼 거기 나중에 거주도 생각을 하시는 네, 거고 곧 들어갈 일단 생각입니다. 잡아 놓는다는 생각이었던 거예요. 네, 전세가 끝나면 저희는 들어갈 생각을 하고 있는 상태예요. 그리고 이제 거주할 집도 생긴 거잖아. 그럼 열심히 빚 갚으면서 계속 일하시면 되는 거 아닌가? 맞아요. 근데 이제 그거를 끝내고 나니까 이게 부동산이 생각보다 그렇게 어렵던 건 아닌 것 같네. 그러니까 저 그때는 그 전에는 전세라는 그 형태로만 해봤는데 매매라는 거를 처음으로 해보고 내 이름으로 된 집에 전세 세입자를 받아보고 그 경험을 해보니까 이쪽 방향이 조금 더 해볼 수 있는 게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갖고 있다가 정말 우연히 유튜브 알고리즘에 의해서 네. 후랭이 TV였나요? 그 영상을 보게 됐어요. 저 나온 거? 네. 그거 잘 안 나오는데 그래도 걸려드셨네. 그러니까 그때 아마도 제가 유튜브에 막 그런 부동산 관련 이런 걸 찾아보고 있었겠죠. 그러다가 봤는데 되게 이상한 느낌이었어요.
공감이 돼요. 네. 되게 이상해요, 제가. 네. 되게 이상한 느낌이었어요. 네. 저것만 한다고? 친구랑 뭐 네. 얘기할 때는 썩은 빌라라고 하는데 네, 그럼요. 네. 저도 그렇게 표현합니다. 반지야 썩은 빌라만 하신다고? 근데 저게 지금 된다고? 그리고 소액으로 할 수 있다고? 다 모든 것에 돈을 다 집에 넣었으니. 털어 넣었기 때문에 네. 뭔가 새로운 자본을 조금씩 모아가야 됐던 상황이었고 네, 이게 된단 말이야 라는 생각에서부터 영상 보자마자 궁금해져가지고 작가님 책을 주문하고 그때부터 이제 고민을 하기 시작했죠. 이게 갈 수 있는 길인가 아닌가? 선생님 뭐 그냥 가볍게 좀 해봐야지 이런 사람이 아니잖아. 아니죠. 막 고민과 고뇌를 하면서 괜찮겠다 생각한 빌라 투자 월세 쪽으로 해야겠다는 생각이. 작가님의 그 책을 읽으면서 느꼈던 게 논리의 빈틈이 없었어요. 굉장히 논리적인 거에 끝에 서 계신 분이 또 그렇게 얘기해 주시니까 기분이 진짜 좋다. 인정받는 기분이 좀 드네요. 시세 차익을 노리는 그 투자 방향에 있어서 시세가 오르지 않으면 결국 굉장히 힘들어지는 상황이 오는 건데 요새 그러죠. 네, 요새 이제 좀 많이 힘드신 분들 경매 시장도 맞아. 아무래도 경매 물건도 좀 더 많이 나오는 맞아, 느낌이 맞아. 있고 경매 시장에 사람들이 좀 적어진다는 느낌도 그렇죠. 있고 아마 선생님 딱 입찰 처음에 시작했을 때가 제일 피크였어요. 내 생각에. 작가님께서 요새 너무 많아서 약간 가기가 싫어진다 약간 이런 말씀도 하셨었어요. 맞아요. 분명히 선생님이 어쩌면 경매 입찰장 안의 분위기 정점일 때라고 나도 생각하거든요. 보면. 네. 그리고 이제 계속 내려오는 느낌이 들어요. 맞아요. 그리고 선생님 분명히 느껴지죠. 물건도 분명히 좀 많아지고 요새도 사람 많은데 낙찰가가 10명 막 들어와도 옛날 같지가 않아요. 진짜 낙찰가가. 그래요. 저가격으로 받아 가신단 말이에요. 약간 다른 사람이 저 단독을 볼 때 그 느낌이 제가 이제 다른 사람 그걸 느끼고 있으니까 확실히 좀 시장이 사그라들긴 했구나 라는 느낌이 들긴 들어요. 모든 게 마찬가지라고 생각하는 게 주기가 있는 건데 떨어질 때 여기에 대한 대응 이런 게 없으니까 그러면 이 안정성을 갖고 가는 데는 나랑은 맞지 않겠구나 네. 생각을 좀 하신 거예요. 부동산이라는 걸 하기 전부터 투자에 대해서 관심은 있었고 그리고 공부를 해봤는데 주식이든 코인이든 채권이든 뭐든지 간에 그 시장이 내려갈 때 리스크는 다 떠안고 있더라고요. 어떤 방향이든지 간에. 네. 그러면은 그거를 견딜 수 있어야 되는 건데 아주 그래서 제가 찾아낸 방향 하나는 주식에서는 ETF였고 주식에서 ETF를 아무 생각 없이 동일한 금액을 끝까지 매수한다. 그게 제 투자 방향 첫 번째였고 그리고 작가님 책을 읽고 수업을 듣고 논리를 정리하다 보니까 이 방향이 주식시장에 사용하고 있는 ETF 매입법하고 사실 거의 비슷한 게 느껴지더라고요. 시장 그 변동성이라든지 별로 상관이 없고 네. 그리고 ETF에서 이제 많이 보면 똑같아요. 네, 네. 배당금이 나오거든요. ETF에서는 ETF 배당금이 여기서는 원래 월세인 느낌이에요. 맞아요. 네. 근데 제가 ETF는 잘 모르지만 분명히 수익률은 이게 뭐 아직은 월세가 안 나가서 감이 아직 없으시겠지만 그만큼 뭐 신경을 써야 되는 것도 있을 거고 선생님 또 그쵸. 바쁘신데 이렇게 사모님하고 오는 거 뭐 시간 쓰는 것도 있겠지만 수익률은 차이는 꽤 클 거라고 네. 생각이 좀 들어요. 그 ETF도 당연히 품이 되게 적게 들고 손쉽고 장점이 있지만 뭔가 실물이 없어서 뭔가 느껴지지 맞아. 않는 그런 느낌? 이거는 느껴지는 게 너무 크니까 네네. 직접 사람을 만나고 직접 경매를 하고 또 제가 워낙 병원에서 특히 그 응급실이라는 곳에서 또는 제가 이제 가끔 중환자실을 보기도 하니까 중환자실이라는 그런 한정된 구역에서 일을 하다가 임장을 다니고 법원을 다니고 네. 이렇게 돌아다니는 게 또 약간 너무 재밌는 거예요. 그래서 어쩌면 병원 안에 네. 제한된 공간에 있다 보니까 그리고 저는 이거 선생님이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저는 아예 그런 분위기를 아예 모르니까 사모님도 간호사 하셨다고 들어서 같이 응급실에서 일해서 잘 알아요. 서로. 그렇구나. 그 응급실이란 곳이 왠지 생사의 갈림길에 놓인 그리고 어쩌면 죽음이라는 곳에 좀 가까운 곳에서 선생님은 일을 하고 계신다는 생각도 전 조금 들어서 네. 그러면 거기서 느껴지는 기운들 같은 게 나는 조금 있을 것 같아. 그리고 그런 환자분한테도 영향을 받을 거라고 생각도 전 조심스럽게 네. 들거든요. 그거를 좀 벗어나서 저 여기는 트여 있는 곳이잖아요. 보통 우리가 네. 도심 쪽에 또 요새 안 가잖아. 이렇게 좀 논과 밭이 있는 쪽으로 많이 오니까 리프레시 할 수 있는 네. 부분도 좀 있지 않을까 생각도 맞아요. 들어요. 되게 정적인 그런 투자 맞아, 방법과 맞아. 이게 되게 동적인 투자 방법. 맞아요. 수익 흐름이나 이런 거는 정적이지만 그 와중에서도 하는 일 자체는 되게 동적인. 맞아요. 네. 생각보다 이 투자를 계속 이어나가는 게 저한테는 힘든 일이라기보다 좀 재미있어요. 그래서 잘 맞는다는 네. 생각이 좀 드네요. 네. 선생님.
워낙 책상 머리에서 하는 거는 이제 30몇 년 했으니까 소액을 갖고 할 수 있는 거를 찾았다는 생각이 들고 그 안정성에 있어서는 느껴지는 게 직업이 안정하다고 저는 생각이 좀 들거든요. 네. 굳이 또 이 투자에서까지 안정성을 생각하는 부분도 혹시 좀 있을까요? 일단 제 성격이 워낙 안전제일주의이기도 하고 그리고 저희가 수업을 할 때 항상 그런 걸 생각하잖아요. 명이 있으면 암이 있고 암이 있으면 명이 있고 그걸 항상 생각을 하잖아요. 제 직업이 안정적이고 제 수입이 괜찮을수록 그러니까 저희 가정은 저에게 너무 많이 기대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없어지면 사실은 그 리스크가 너무 커지는 거죠. 부담을 지을 수는 있는데 내가 없어졌을 때는 어떻게 될지가 사실 그게 제일 걱정됐어요. 나는 내가 없어졌을 때는 아직 생각을 못 했거든요. 만약에 내 아들이 의사라면 나는 진짜 자랑거리라고 생각을 할 것 같거든요. 서울에 계셨던 게 아니고 또 약간 시골이었잖아요. 그쵸. 시골에 계시다가 이렇게 서울에서 의사하고 있으면 동네 자랑이고 아니 난 그럴 것 같거든요. 최근에부터 그걸 조금 느낀 거. 근데 선생님은 어렸을 때도 공부 잘했을 거 아니에요. 30년 전부터 계속 자랑거리였을 것 같아. 그거를 그래서 생각을 더 나보다 오래 전부터 하셨을 것 같아서. 그러니까 내가 없어졌을 때도 생각이 들 수도 있겠다. 저는 아직 거기에 미치진 못했거든요. 저희 가정이 경제적인 면에서도 그렇고 뭐 애들의 교육 뭐 이런 것도 그렇고 저희 와이프도 그렇고 제가 많이 해줄 수 있을수록 저한테 기대는 게 더 많아질 거고 그러면 맞아, 제가 맞아. 없어졌을 때 그 리스크는 굉장히 커지게 되는 거고 그 중에서 이제 경제적 리스크를 조금 분산해보자 라는 게 컸어요. 그러니까 좀 이해가 되네요. 지금 선생님 뭐 일하시고 할 때는 전혀 상관없지만 그쵸. 혹시 보험 같은 개념이라는 그쵸. 생각이 좀 드네요. 시세 차익이나 이런 거는 전혀 바라질 않았고 근데 저는 항상 그런 마음으로 가면 시세 차익도 크게 돌아온다는 생각이 요새 전 좀 많이 들어요. 되게 투자는 항상 그렇죠. 역설적인 것 같아요. 맞아. 네. 그래서 항상 나는 뭐든지 대할 때 나는 사실 여기 올 때도 하나도 기대를 안 했어요. 선생님 약간 말씀이 그래도 좀 적은 편이라고 난 느꼈거든요. 그래서 나 좀 끌어내려면 나도 힘들거든요. 별로 말씀 안 하시고 좀 빨리 끝내고 그럼 가야지 이 생각도 안 했던 거짓말인데 그 마음을 먹고 선생님한테 기대를 하나도 안 하고 오니까 난 내가 삶의 자세가 항상 그래요. 선생님한테만 그랬다는 맞아요. 얘는 허를 부르죠. 맞아요. 난 부인한테도 그렇거든요. 부부생활 제일 중요한 그럼요. 기대하지 않기. 맞습니다. 선생님은 혹시 그런 건 없을지 모르겠는데 난 먹는 거 할 때 좀 예민하긴 하거든요. 차려주는 건 이제 바라지도 않아요. 어제 컴플레인은 사실 조금 했거든요. 맨날 애기가 남긴 거 주거나 그래서 남편하고 오래 갈 건데 애기를 지금 더 챙기면 안 된다. 나를 더 챙겨야지. 컴플레인 좀 했더니 오늘 카레를 좀 해주고 아이고 너무 저도 사람이다 보니까 쌓이는 것도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대로 안 하려고 노력은 하는데 그래서 그 생각도 있어서 그러면 선생님이 왜 투자를 또 하시는지 또 이해도 되는 것 같고 어쩌면 선생님이랑 좀 이미지는 안 맞는 빌라일지 몰라도 아까 역설적이고 모순적이라는 부분이 더 잘 맞는다라는 생각도 되게 들어요. 쉽게 말해서 돈도 별로 없었고 제 니드에 굉장히 돈을 많이 들고 뭔가 할 수 있는 건 아니었고 이미 규제 지역에 집도 있다 보니까 더 큰 물건을 하기는 어려운 상황이었고 방향이 되게 그때 제 상황과 너무 잘 맞아떨어졌던 거죠. 선생님이 이 집도 낙찰받고 어제 또 낙찰 하나 더 받으셨다는 게 아직 이 집이 월세도 안 나갔는데 선생님 또 되게 치밀한 분인데 그래도 이게 계산대로 범위 안에만 좀 들어오면 괜찮겠구나를 말로 하는 게 아니고 몸소 또 보여주신 게 아닌가라는 생각도 되게 들어서 저 개인적으로도 기분 좋고 만족스러운 부분이 저 스스로한테 되게 있는 것 같아요. 빌라 월세 투자의 길에 작가님을 필두로 해서 너무나도 많은 수강생분들께서 이미 그 길을 보여주셨고 그렇죠. 닦아놓으셨고 제가 지금 조금 고민되는 거는 이제 나중에 세금 문제가 조금 고민되긴 하는데 그건 이제 또 일이 생기면 생각하고 지금 방향 내에서는 특별히 뭔가 이 길을 안 걸을 이유가 안 보이는 거죠. 세금이라는 부딪힘이 왔을 때도 같이 옆에서 고민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시청자분들도 자녀 교육 관심이 좀 많으실 것 같아서 그쵸. 선생님 또 아이를 키우고 계시잖아요. 네. 그런 사람들 전 많이 봤거든요. 자기가 하는 일은 아이가 안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또 얘기하시는 분이 많이 본 것 같은데 본인이 민낯을 많이 보니까 일에 대해서. 근데 선생님은 내 아이가 그래도 의사가 되면 그건 괜찮을 것 같다는 얘기를 하셨던 거를 기억이 좀 나거든요. 그래서 역시 괜히 사람들이 선망하는 게 아니구나. 의사라는 직업 자체가 좋은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거는 아직 잘 모르겠는데 결국 직업의 만족도는 그 직업을 사회에서 바라보는
교육진의 네. 시선과 벌 수 있는 돈의 양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예를 들어서 서구권에서는 배관공이 굉장히 선망받는 직업인 것처럼 그거는 그 사회적 시선도 괜찮고 벌이도 괜찮기 때문에 그쪽에서 선망받는 직업이 되는 것처럼 앞으로 우리나라의 사회가 어떻게 될지에 따라서 사실은 제 아이가 성인이 돼서 직업을 가질 나이가 됐을 때 그때에도 의사가 선망받을 직업일지 아닐지 사실 지금은 모르겠어요. 뭐 더군다나 뭐 AI나 이런 게 지금 많이 발전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제 아이가 하고 싶은 것을 할 수 있게 제가 준비를 해주는 것. 꼭 의사가 아니더라도. 네, 그때도 의사가 좋은 직업인지 아닌지 나는 네. 모르니까 대신에 그때 뭔가를 직업을 하고 싶을 때 내가 해줬던 교육이 이제 걸림돌이 되지 않게 하는 게 저는 제 방향이긴 해요. 그래서 의사가 되라 안 되라 의사를 만들고 싶다 이런 건 전혀 없어요. 그러면 선생님 부모님도 선생님한테 의대 가라 뭐 이런 거는 좀 아니요, 저희 부모님 하셨습니다. 선생님이 했던 특별한 공부 방법 같은 게 있었나요? 사실 뭐 수업하면서 조금씩 여쭤보긴 했는데 원래 공부 좀 잘하셨다고. 네, 그냥 다행히 사람마다 재능이 있는 부분이 따로 있는데 저는 공부 쪽으로는 재능이 그나마 조금 있어서 방법이 있었다라기보다는 시골에 계셨으니까 그런 사교육 혜택 여수를 시골이라고 하시면 좀 화내실 분들도 있을 것 같아요. 수도권 외 네네네. 지역에 네네네. 계셨으니까 그러면 거기서는 이런 사교육에 대해서도 선생님 나이대 비슷하잖아요. 나랑. 네네네. 우리 때 사교육을 그래도 좀 많이 하는 사람도 있었으니까. 네, 선생님은 사교육은 학원 조금 다니고 학원 다니긴 했어요. 그때 그 인터넷 강의가 막 맞아. 메가스터디 뭐 이런 맞아, 게 되게 맞아. 붐일 때라서 저 2번 화학 2 듣고 맞습니다. 예, 그 선생님 뭐 손주은 선생님 뭐 이런 네네네네. 분들 막 맞아, 터질 맞아. 때 1세대. 터질 때여가지고 저도 보통 그냥 필요한 강의들 인터넷 강의로 많이 들었었고 그리고 학교 자체가 약간 기숙사를 지어놓고 거기다 가둬놓고 약간 하는 거여서 그러니까 학원을 가는 거를 약간 좀 통제를 많이 했었어요. 고등학교 때. 네네네. 지방 학교 약간 특징인 것 같아요. 제가 같은 나이에 제 친구 서울에 있던 친구는 학교가 빨리 끝나는데 빨리 끝나는 이유가 빨리 학원 가라고 그랬다고 들었는데 여기는 막 저녁 10시 새벽 2시까지 잡아놓고 해라. 그렇구나. 네. 그러면 선생님은 아이 교육에 있어서 걸림돌이 되지 않게 네. 지원을 좀 해주고 싶다고 하셨는데 이건 제가 사실 궁금한 건 특별한 지원 같은 게 뭐가 있어요? 학원을 많이 보낸다 이건 아닌 것 같아서 구체적으로 선생님이 해주는 거가 좀 있을까요? 아이한테? 일단 학원은 거의 안 보내고 있고요. 그러니까 그래요? 영어 유치원도? 안 보냅니다. 경제적으로도 아직 보낼 만하다고 생각하진 않고요. 제가 그럼 너무 비싸긴 하더라고요. 네, 많이 비싸더라고요. 그리고 또 영어 유치원이라는 곳들이 대부분 약간 그런 느낌이 있어요. 영어 유치원이라는 타이틀을 걸어놨기 때문에 애들을 영어 능력을 어느 정도까지 만들어야 된다는 강박이 약간 그럴 수 있을 것 학원 자체에 약간 걸리는 느낌이 있어요. 나름의 성과라는 네, 생각도 네. 또 그러니까 드니까. 애들이 집에 가서 뭔가를 자꾸 영어로 얘기를 하고 보여줘야 만족이 되기 때문에 그 스트레스가 당연히 애들한테 전가가 될 것이고 첫째가 6살이고 둘째가 4살인데 네네. 그 나이 또래만 해도 많은 학원을 다니는 친구들이 꽤 보이긴 하더라고요. 맞아요. 좀 저도 들리니까. 느껴져요. 근데 그냥 기본적인 뭐 유치원 어린이집 말고는 첫째 미술학원 하나? 미술은 제가 못 가르치니까 제 능력으로는 도저히 안 되는 선생님 영역이니까 딱 미술 감각 되게 떨어질 것 네, 같아요. 거의 제로에 가깝습니다. 중고등학교 때 항상 웬만하면 다 수인데 미술은 항상 우. 실기에서 이미 우르르 먹고 들어가니까 그랬구나. 좀 위안이 되네요. 선생님도 못하는 게 있다니까. 뭐 제가 못하는 부분은 그럼 그냥 외주를 맡기는 거예요? 네, 그거는 당연히 제가 가르치면 망치는 거니까요. 음. 그 이외에 수학이나 영어 같은 경우는 제가 같이 하려고 노력을 많이 하고 있어요. 나도 가장 좋은 거는 부모가 같이 하는 거라고 생각이 좀 들고 예를 들어 아이한테 독서를 많이 시키고 싶다면은 야 여기까지 읽어 도구함 써 이렇게보다 그냥 나는 제일 좋은 거는 그냥 내가 책 보는 거라고 생각이 전 좀 들어서 근데 그걸 또 같이 한다. 네, 그게 의사의 교육 방법이구나. 그냥 제가 그랬던 것 같아요. 같이 안 하면 반감이 들 것이고 반감이 들면 안 하고 싶을 것이고 그러니까 이거는 제가 이제 해보면서 느끼는 장점인데 네. 제가 지금 첫째 아이를 1년 반 정도 제가 가르치고 있는데 수학, 영어. 네, 국어는 국어? 이제 와이프가 가르치고 있고 책을 읽어주는 거 책을 아주 엄청나게 매일마다 읽어주는 거고 저는 이제 수학하고 영어를 하고 있는데 수학 30분, 영어 30분 이상 뭐 그 이상은 절대 안 하는 거 웬만하면 안 하고 가급적이면 매일매일 이 투자의 원칙이랑 네네네. 비슷하네. 제가 다른 부분은 사실 뭔가 매일매일 하는 건 잘 못하는데 애랑 걸리니까 하게 되더라고요. 맞아. 선생님이 그거 못한다고 네. 했었어. 잘 못해요. 아이를 위한다는 부분이니까 꾸준히 할 수 있다는 네. 생각이 좀 드네요. 영어를 가르치는 건 아니고 애니메이션 같이 보면서 대사를 계속 같이 따라하는 거예요. 영어 교육 방법 중에서는 쉐도잉이라고 하는데 저도 쉐도잉으로 따로 영어 공부를 네. 하고 있고 그거를 애한테 같이 해주는 거죠. 유명한 애니메이션 페파픽 이런 것 또는 뭐 파자마 네. 삼총사 이런 것들을 같이 들어보고 같이 말해보고 진짜 훌륭한 남편이네요. 매일 안 할 수가 없는 게 부모가 타협
하기 시작해서 타협의 이유로 아이가 캐치하기 시작하면 아이가 이거를 협상을 시도하고 하기 싫은 마음을 그걸로 타협하는 걸 먼저 배우게 되니까 로스가 선생님도 그렇고 사모님도 교육 철학이 되게 뚜렷하구나 생각이 좀 드네요. 타협의 여지를 주지 않는 거네. 핑계 될 거를 네. 아예 원천 차단. 그래도 모르겠어요. 30분만 하자. 그게 좋은 방법일지 아닐지는 저는 네. 모르겠어요. 그 어. 결과는 나중에 봐야 아는 건데 이거를 와이프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마음을 굳건히 먹지 않으면 옆에서 너무 압박이 세요. 맞아. 선생님 좀 불안한 게 그래도 좀 있잖아요. 엄마니까 엄마의 네. 얘기를 굉장히 많이 듣고 그러니까. 주변에 아이들이 얼마나 많은 학원 다니는지 알고 맞아. 근데 그 안에서 항상 우리가 중요한 건 중심을 잡고 사는 건데 그 중심이 흔들리지 않으려면 저희가 갖고 있는 철학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아, 내가 왜 이렇게 되게 공감하니? 어제 정확히 와이프가 또 난 그 엄마 만나지 말라 그랬어. 자기 아이 영어 어떻게 읽고 그런 얘기 하니까 잘하고 있었는데 그 얘기를 또 듣고 오니까 불안해하는 거예요. 맞아. 아, 내가 못하는 엄마인가? 내 생각에 너무 잘하거든요. 그래서 엄마는 그- 원래 못하는 점만 생각해요. 내가 안 하고 있는 게 뭔가만 생각해요. 아.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집중하는데 다른 엄마가 잘 된 결과를 갖고 오거든요. 힘든 과정은 사실 얘기를 못 듣죠. 결과를 긍정적으로 얘기하고 맞아. 또 잘 된 거기 때문에 그 얘기만 꽂히죠. 음. 아이에게 아직 부족한 엄마인데 마음이 안 좋더라고. 난 잘하는 것 같은데. 본성인 것 같아요. 엄마의 본성. 어제 그 작가님 이제 유튜브 들으면서 갔다 왔는데 환경미원 예. 선생님이 자주 등장하시는 그 인터뷰에서 자꾸 우리는 못하는 것만 찾으려고 그러고 잘하는 걸 이렇게 파는 걸 잘 못한다 보통 사람들이. 네, 그 얘기가 맞는 것 같아요. 교육서에서 읽어서 보면 잘하는 걸 파고해라 라는 게 또 트렌드로 아 그래요? 아, 또 그래요? 그렇구나. 이게 교육도 마찬가지고 투자도 주관을 잡는 거, 내 소신을 갖는 게 저도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부동산 투자 좀 그런 거 있거든요. 특히 선생님 직군들은 더 그럴 것 같아요. 건물 하나 뭐 이런 거가 하시는 분들이 더 있을 것 같은데 관심을 갖거나. 근데 그거는 그 사람한테 어울리는 거. 내 상황에서 제일 잘 맞는 거는 광주의 초월읍에 나한테는 잘 맞는 거 아닌가. 네. 그래서 어제도 남양주 비교지로 낙찰을 그렇죠. 받은 거. 네. 이게 우리한테 잘 맞는 게 네. 아닌가라고 생각이 또 드네요. 교육 얘기로 다시 돌아가면 네네네. 그 교육 방법도 그냥 저한테 잘 맞는 거. 제가 가르치니까 애들이 음. 아빠는 잘 아는구나. 아이들과의 시간 더하기 아빠에 대한 약간 존경심 맞아, 이런 것도 맞아. 좀 들게 되고 옳은 방향인지는 모르겠으나 그냥 저의 방향. 생각이 또 드는 게 야간에 새벽에 이렇게 또 근무 서야 되는 게 좀 있으시니까 하지만 그 덕분에 평일 주기적으로 시간이 되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그런 교육은 아무리 돈을 많이 버는 사람이라고 해도 저는 할 수 없는 부분이라고 맞아요. 생각이 좀 들었던 맞아요. 것 같아요. 선생님만 누릴 수 있는 나름의 나는 특권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 부분을 너무나도 잘 활용한다는 생각이 들고 선생님도 그때 약간의 애로사항을 좀 말씀하셨던 게 남들이 봤을 때는 수입이 높은데 본인이 생각할 때는 더 높게도 갈 수 있는데 그리고 선생님 직종에서는 내 업을 더 개발한다면 조금 더 이런 거 투자 이거 해서 뭐 한 50만 원, 100만 원 이게 방향이 안 맞을 수도 있는 내 생각에는 그 직업을 개발하는 것보다 차라리 이 생활 패턴이 그러니까 이걸 유지하면서 수입을 늘릴 수 있는 방법이 이게 또 가깝구나. 그래서 저도 선생님한테 많은 힌트를 좀 오늘 얻고 가는 것 같아요. 많이 또 배우게 되는 것 같습니다, 선생님. 아, 이거 진심이에요, 진짜. 제가 무슨 도움이 되는지 모르겠지만 네. 감사합니다. 힌트를 많이 얻었어요. 나도 어쩌면 그런 부분을 아이한테 쓸 수 있으니까. 이렇게 같이 쉐도잉 하는 거는 좀 떨어질지 모르겠지만 같이 옆에 있어줄 수는 있으니까. 네. 그게 가장 좋은 교육이 아닐까. 그거를 생각하다 보니까 저도 나름 교육자잖아요. 이 경매에서 사교육자란 말이에요. 아, 그러면 나도 또 잘하고 있다는 생각이 지금 왜 들었냐면 나도 옆에 있잖아. 네. 그럼 나도 잘하고 있구나. 옆에 계시는데 이렇게 항상 또 위안을. 가르쳐 주시는 부분을 실제로 하고 계시니까 계속 하라고 그렇죠. 하는 게 아니라 교육하는 사람이 현장에 참여하느냐 안 하느냐는 아주 큰 차이. 그래서 나는 나름의 이 수업을 하기 위해서라도 받아야 돼요. 1년에 하나씩은 받아야겠구나 생각이 사실 조금 있어요. 훌륭한 교육자십니다. 아, 이거 내가 수업하기 보여줘야지 이 부분도 없지는 않겠지만 나도 그만큼 관심이 가고 좋아하고 즐거운 부분이어서 어쨌든 돈이 들어오잖아요. 그래서 저도 할 수 있는 거 아닐까. 선생님도 조그만 빌라 월세 투자가 나름대로 두 채를 하셨으니까 그 부분을 제 얘기만 듣고 판단하는 게 아니고 하시면서 느끼는 부분이 훨씬 크실 거라고 저는 생각이 분명히 들어요. 네. 낙찰 받고 나서가 시작이더라고요. 맞습니다. 선생님 이 집도 이렇게 공개해 주시고 명도 사례 그리고 선생님 교육관까지 선생님한테 오늘 제가 더 많이 배우고 돌아가는 것 같습니다. 선생님. 이런 시간 덕분에 제 또 생각을 약간 말을 하면서 정리를 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다음은 선생님 두 번째 집에서 만나 뵙는 걸로 하고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는 걸로 하겠습니다. 작가 반지상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선생님. 사모님도 감사합니다.